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주말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시죠? 자, 오늘 5월달 증시에 대해서 어떤 기대 심리가 굉장히 많이 높으실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 반등이 주어졌죠.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 유예에 대한 3개월 이런 부분들이 4월 달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4월, 5월, 6월 한 3개월 정도는 상승의 흐름들이고 그 이후에 불확실성이 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타결 국면으로 가면은 시장은 기간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좋아지지만은 타결 국면이 아닌 다른 안 좋은 쪽으로 격화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이 경기 불황에 대한 부분들이 실물 경제에 어떤 관세 부분들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7월 이후에 또 불확실성은 매우 증가하리라 봅니다. 확률은 반반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미리서 결과를 어느 정도 알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예측의 영역이고, 이 예측의 영역이 틀렸을 때는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인지 요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그 대응의 영역보다는 예측의 영역, 선행적으로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어떤 그 기술적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주기 사이클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애정론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정한 규칙과 질서로 움직인다는 뜻이지 무조건 애정이 되었다 이런 것은 좀 약간 오바적인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규칙과 질서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한다면은 기술적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대응은 손실을 본 상태에서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냐 버틸 것이냐 이런 많은 전략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특집으로 경제와 주식 관련해서 사이클 분석을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사이클 분석을 하는 분석 도구도 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 주기 사이클의 어떤 그 큰 틀, 여기서 말하는 그 대중소 사이클이 좀 있죠. 전체적으로 가장 적은 사이클은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단기 파동이 좀 있습니다. 단기 파동 부분들이 보통 기침 파동이라서 40개월 주기로 올라가는 파동이 가장 이제 큰 단기 파동에 해당이 작은 장기 파동이고, 중기 파동이란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은 그보다도 더 큰 파동, 이 단기 파동을 포함한 더 큰 파동을 말하는데, 이거는 약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파동입니다. 물론 중간에 짧아지면 한 6년이 줄어들기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더 큰 파동은 주글라르 파동보다 더 큰 20년 주기 사이클의 파동, 주글라드가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더 큰 파동, 장기 파동이라는 것은 바로 50년에서 약 60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짧아지면은 이제 변곡이 오면 한 36년에서 마무리 짓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장기 파동은 50년에서 60년이기 때문에, 자, 50년 하면은 주글라르 사이클이 5개가 포함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되면 되죠. 그다음에 이 쿠즈네츠 파동 20년이 60년 하면은 한 3개가 포함이 되는 그런 약간 어떤 균형점에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보아주는데, 결국은 우리가 단순한 어떤 특정 사이클의 하나만 이렇게 이 주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합성이 되면서 대사이클 안에 중사이클이 있고 중사이클 안에 이런 단기 사이클이 있는 그런 사이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가장 큰 파동, 이건 이제 콘트라이프티 파동이라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요거는
이 서른의 경제학자가 이런 파동 이론을 뭐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굴라르 파동의 중기 파동의 합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한 5개에서 보통 한 5개, 6개가 10년짜리가 모아진 거죠. 근데 지굴라르 파동이 이 분할이 되면은 6년 짧아지면 6년이라겠죠. 그러면 36년이라는 것은 6개가 모아지는 그런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서른 학자인데 1930년 공황을 보고서 장기 파동 하강, 중기 파동, 단기 파동이 모두 하방으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부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세련의 그 경제학자가 세련의 우위를 확보를 했는데 미국을 우호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약간 탄압을 받았다는 뭐 주장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콘트라티에프 주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왼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 1800년대 그러죠. 1900년대 이런 부분인데 2000년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 100년을 이제 두 번으로 분할을 좀 했다는 것이 있죠. 이게 100년마다 크게 바뀌는데 중간에 이제 50년씩 바뀌는 그런 50년 내지 한 60년 정도 바뀌기 때문에 2000년 이후는 새로운 사이클이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거는 가장 큰 사이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트라이프 주기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50년이 기본인데 약간 복합 변수에서 늦어질 수도 있고 또는 중간에 중대한 변화 때문에 좀 짧아질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100년에 두 번을 나눠서 하는 50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경제 중주기를 찾아내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쿠즈네츠 20년 파동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콘트라프 주기의 큰 주기하고 주글라르 사이클 안에 중간의 주기가 있다. 근데 매우 강력하다. 얘기했던 것이 이제 쿠즈네츠 파동, 20년 파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20년 동안 지속되는 변동 파동이 있다 하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다음에 보시겠지만은 미국 증시에 굉장히 잘 맞았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100년을 봤을 때 20년에 한 번씩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또는 10년이 두 개가 이제 모아지는 하나의 세트로 이제 구성이 되는 파동이기 때문에 매우 잘 어떤 흐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벨상까지 이제 받았죠. 그만큼 20년 파동은 좀 강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가장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잘 쓰는 것은 뭐 50년, 60년, 20년 하면 너무 길잖아요. 부동산은 당연히 뭐 20년 이렇게 보고해야 되지만은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주순환, 주경제순환은 주글라르 또 쥐글라르라고 하는데 10년 또는 6년입니다. 이걸 가장 많이 쓰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주로 이제 은행 대출과 물가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6년에서 10년 주기로 움직여주더라 하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회자되는 그런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주순환이 있는데 주순환보다 가장 적은 현재 소순환의 구조죠. 주순환 아래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파동인데 그게 우리가 방금 보시고 있는 것은 이제 주글라르 사이클을 이제 분석하는 어떤 사이클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잘 맞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들의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한 것이 자 6년에서 10년짜리로 움직여주는 그 사이클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이거는 과거에 제가 사이클 분석을 할 때 분석을 했던 자료를 그때 당시의 자료를 그대로 여러분한테 제시를 좀 했던 건데
6년 주기로 사이클이 이제 돌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잠깐 뭐 이걸 보시면은 80년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10년이죠. 6년이 그대로 이제 상승 일자형으로 그대로 왔고요. 그 이후에 3년 상승, 3년 조정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3년 상승, 3년 조정. 이때가 이제 IMF 시기였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여가 6년이기 때문에 이제 3년 이걸 합해 보면은 10년이 거의 다 되는 9년째에서 변화가 일어났죠. 이거는 길기 때문에 합성 결국 따지고 보면은 줄라르 사이클이 거의 맞아 떨어져가 그런 현상이 생겨나죠. 이것도 6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뒤로 사이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승과 조정 그러죠. 6년이 절반 나눠져서 3년짜리가 되고 또 3년도 여기서 절반 나누어져서 이렇게 18개월씩 나눠지는 건데 이 삼각수렴령을 다 합해 보면은 이것도 6년이 좀 되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리고 나서 피크를 달렸는데 이게 정확하게 한 3년을 피크를 형성을 좀 했습니다. 그대로 이제 크게 이제 무너졌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6년 실험 과정 또 3년 그 상승 과정 이걸 합치면 9년이잖아요. 그렇죠? 합해도 지난번에 그 형성이 됐던 80년대 형성이 됐던 그 파동하고 거의 똑같은 파동이 반복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글라르 사이클이 기본적인 주파동이다. 근데 주글라르 사이클을 구성하는 이것도 너무 길죠. 우리가 6년에서 10년 가지고 투자를 하지는 않죠. 그래서 더 적은 주기 사이클이 또 필요하다 하는 것이 있겠죠. 뭐 그런 가능성에서 소순한 가장 적은 사이클로 이 사이클을 어떻게 움직일까? 요거를 연구를 한 사람이 미국의 경제학자 키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주기로 움직여주는 것은 40개월 주기로 가장 적게 움직여주고 있고 이걸 이제 키친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키친 하니까 뭐 부엌 뭐 이걸 키친을 잘못 발음해서 치킨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아무튼 어떻든 간에 이제 이 가장 적은 사이클로 구성이 됐다. 6년에서 10년이죠. 이런 부분인데 이걸보다 더 적은 사이클 약 40개월인데 왜 40개월일까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10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개월수로 1년이 12개월이니까 120개월이죠. 이걸 3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죠. 그러면은 10년을 이게 3개 구성이 돼 있구나. 딱 그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33년은 36개월에다가 플러스 4개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된다. 3.3년 정확히 말하면 한 3.3년이 되죠. 그래서 40개월 주기로 이런 작은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개월 약간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3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6개월. 약간 4개월이 오차 변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항시 이 뭐 3년 상승장, 3년 하락장 또는 3년 행보장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큰 시세를 주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 현재 코로나 이제 팬데믹 상황에 이제 고점 그 유동성 고점에서 지금 한 3년간 내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진바닥일까 아니면 조금 뒤에 진바닥일까 요거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만은 그 굉장히 세게 움직여주는 거죠. 그만큼 침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중 협상이 잘 타결이 되면 이게 진바닥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격화되면은 한 번 더 빠지는 것이 이제 진바닥이다. 이때 격화되면은 모든 나라에서 뭘 해야 돼요? 막대한 유동성을 집행해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소순한 주기로 이제 분석을 했던 그런 거죠. 2009년, 12년, 13년, 15년
뭐 16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이제 키친 파동 분석의 이제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이클이 좀 조금씩 다르죠. 근데 이걸 통폐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슌페터의 이제 경제 주기라. 이 모든 세계 파동은 20년짜리 말고요. 콘트라티브 F 파동, 30년에서 60년짜리 파동, 그다음에 쿠즈네츠 파동 말고 주글라르 사이클 의 6년에서 10년짜리, 그다음에 가장 키친 파동 쪽은 이 세 개 파동을 거의 합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걸 세 개를 합성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콘트라티브 파동을 큰 사이클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큰 사이클에 해당이 되죠. 주글라르 사이클이 이렇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죠. 그보다 적은 키치 파동, 이거를 좀 더 적은 파동이 있는데 이걸 합성하다 보면은 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경제주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하나의 경제주기 사이클만 이제 분석을 하시면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면 되고 현재 뭐 주기 사이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현재 36개월에서 60년, 36년에서 60년이죠. 그러니까 6년에서 10년짜리를 6개를 모으면은 30년에서 60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기 쉽죠? 6년에서 10년의 주글라르 사이클을 3개를 모으면은 키치 파동 하나 둘 셋 3개를 모으면은 주글라르 사이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상황을 보시는 게 좀 중요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러면은 제가 큰 사이클은 10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00년 중에 피크를 달리는 그 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뭐 100년 중에 20년마다 피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100년 전체에 피크를 할 수가 있는데 100년 전체의 피크를 한번 보면은 1600년대에는 바로 1636년도에 피크를 쳤습니다. 이때 이제 네덜란드 튤립 열풍이죠. 네덜란드가 단순히 이 튤립 가지고 투기 열풍이 분 것이 아니라 1600년대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가 지배를 했죠. 전 세계를 네덜란드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초강대국에서 그 열풍이 일어났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에 대한 피크라고 사실 보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최고의 피크를 1600년도에 100년 사이클에서 최고를 달렸다. 그게 1636년에 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00년대에는 전체 1700년의 100년의 시장에서 최고의 피크를 달렸던 것이 현재 남해사 열풍이라 해서 영국이 그때 당시에 이제 식민지쯤이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해외 그 남아메리카의 열풍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났죠. 그때 당시에 열풍이 일어났을 때가 최고 피크가 1920년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뉴턴이라는 사람도 이때 이제 매수 주식 투자를 좀 했던 건데, 요거는 이제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은 이때 이제 매수를 했죠. 소액 매도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뉴턴이 재매수를 해서 결국은 뉴턴도 실패를 했다. 그래서 전체 움직임은 다 예측할 수 있지만은 주가 움직임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는 유명한 일화도
남겼던 그런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뭐 주식 열풍도 일어났고 버블이 일어났다. 결국은 1700년대는 1720년대 피크를 쳤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100년마다 이제 피크를 치는 시기가 조금씩 다 다르다. 전체를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1800년도에 전체 피크를 친 때가 언제냐? 요거는 1846년도에 철도 열풍이 일어났던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골드러시 열풍이 일어날 때가 1850년대 전후반이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철도 회사의 어마어마한 열풍이 사실 철도 회사 열풍이 두 번 일어났습니다. 뭐 1836년에도 일어나고요. 1846년에도 좀 일어났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800년도에는 이런 버블이 좀 일어났죠. 그다음에 이제 1900년도에는 어떻게 됐을까? 버블. 1900년도에는 초창기에 버블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그 버블 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파동이 있기 때문에 100년의 피크는 아닙니다만은 최고의 피크를 달렸던 상반기의 피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0년도 전반기가 되겠죠. 이때 당시에는 1929년에 이제 피크를 달렸다. 아시다시피 1920년도에 어마어마한 열풍이 일어났죠. 10년 동안 랠리를 보여서 그 10년 끝에 무너져 내렸던 그런 부분들이 없잖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신기술주 열풍이 일어났기 때문에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파동하고 지금의 파동이 2020년도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비슷하게 닮지 않았느냐 하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비교를 많이 하고 1920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10년이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2020년도에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열풍이 계속 갈 거다. 근데 계속 가지만은 중간중간에 한번 커다란 충격들이 오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100년의 이야기를 했죠. 100년의 이제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이제 뭐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건데 100년도 이제 크게 나눴을 때 콘트라프 사이클에서는 딱 두 개로 나누죠. 50년씩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황금 분할로 보면은 0.618 대 0.382로 나눌 수가 있겠죠. 0.38이나 0.618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00년을 나눌 수도 있고 또 다른 100년을 20년에 쿠즈네츠 파동으로 이렇게 20년에 5개로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이클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결로 20년이 잘 맞는 거라면은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제 표시를 잠깐 해보면은 2000년 이전에 1980년대 컴퓨터 혁명,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나가죠. 그리고 20년 후에 일어나는 인터넷 혁명, 그 다음에 2020년 전후로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이런 부분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20년에 한 번씩 커다랗게 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열풍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최소한 절반까지 가더라도 2030년 좀 더 열풍이 이어지면은 2040년까지 진행이 되죠. 그래서 2020년에서 2040년의 사이클이 흘러가고 있는 것의 정점, 최고점은 2030년이 플러스 알파년의 최고점을 찍을 확률이 조금은 많이 있다. 그렇지 않고 이 10년이 피크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2028년, 2029년 이게 이제 최고 피크를 달릴 수가 있겠죠. 그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은 장황한 이야기를 했고 왜 이렇게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느냐. 지금은 또 이렇게 합니다. 공황이 온다. 공황이 온다. 예전에 100년 전에 봤지 공황이 온다. 공황이 온다. 그런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물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 공황이 약간 늦게 오고 고점을 타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초창기 국면이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이 조금은 더 많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지금은 이 20년의 열풍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2040년도에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가지고 누구하고 맞붙었어요? 미국과 중국이 맞붙었죠. 주도권 싸움이 지금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묘하게 이번에 트럼프 정부 시대 그다음에 시진핑 연임 3기하고 같이 격돌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은 이 주기 사이클을 현재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냐 이렇게 분석하는 외국계 보고서가 있는데 일본의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은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왼쪽에 4.4년, 그러니까 키친 파동의 4.4년하고 그 다음에 주글라르 사이클 9.8년, 10년짜리 이걸 이제 분석을 좀 했던 그런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약간 특이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흐름하고 연관이 좀 되겠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어떤 그런 그 표 여기를 보시면은 2025년이 뭘로 표시되어 있죠? 그 조점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2021년, 2016년, 그 다음에 2030년 저점, 2034년 저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고점은 23년, 그 다음에 뭐 27년, 그 다음에 32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걸로 보면은 올해가 저점일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좀 나와주게 되죠. 그다음에 주글라르 사이클로 보시면은 2022년 현재 그다음에 2028년 그다음에 2027년 2032년이네요. 그러니까 28년이 고점이니까 앞으로도 조정이 있어도 더 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좀 되게 되죠. 그러면은 2025년이 이제 고점, 저점 그러죠. 이게 저점일지 연중 저점이 또 나올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28년까지는 우리가 일단 확보를 했죠. 주글라 사이클이 2027년이기 때문에 2027년 또는 2028년이 고점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 미국 이제 경기 기준으로 말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모두 다 맞는 것은 아니죠. 복합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 분석을 좀 하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큰 사이클로 분석을 좀 해보면은 경제주기 합성을 보면은 저점이 쿠즈네츠 파동으로 일본에서는 했더니 저점이 2010년 피크가 2034년에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콘트라프 파동으로 했더니 저점이 2008년 그다음에 피크가 2032년 여기 했죠. 제가 쿠즈네츠르 파동으로 20년 주기 사이클을 2020에서 2040에 최고 피크가 절반이 넘어간다겠죠. 결국은 뭐예요? 32년과 34년에 이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고점이 출현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좀 한 거죠. 그런 의미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이론을 가지고 일본의 리포트를 인용한 겁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 말고 또 새로운 사이클의 이론을 뭐 소개를 해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두 개만 천재적인 이 예측가로 잘 알려진 그 사람의 예측이 다 맞았던 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맞았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린 건데 첫 번째 부분은 사무엘 베너의 사이클. 이 사람은 농부였죠. 1800 지금부터 150년 전에 예측을 했던 200년 전의 사람들인데 1875년에 비즈니스 원자재 가격을 가지고 예측하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럼 150년 전에 책을 출간했는데 지금에 맞겠느냐 하지만은 놀랍게도 잘 맞아떨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태양을 주기를 바탕으로 농산물 주기의 모든 주기를 분석을 했는데 이게 잘 맞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다 확대를 해서 표로 제시했습니다. 확률적인 표로 제시를 했는데 대공황이나 2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닷컴 버블, 코비드 19 이런 것들이 많이 적중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 표가 바로 이 사람이 했던 표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1924년부터 이 사람이 올해 이번 세대 겁니다. 24년부터 59년까지 여기를 보시면은 59년까지 표로 했는데 이 C 부분이 이제 바닥권이 좀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B 부분이 차익 실현에도 좋은데 A 부분이 바로 고점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이상 사건이 떨어지는 어떤 이상 변화, 어떤 급락이 시작이 되는 그 자리, 요거를 이제 나타내는 것들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공황을 보더라도 현재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이 사람이 최고 피크를 어떻게 봤어요? 2027년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황은 2029년에 났습니다.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맞아떨어졌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 봐야 되죠. 2005년이에서 저점이고 2027년이 차익 실현이 좋다. 3년 상승장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열풍이 좀 있었죠.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은 그 최근에 이론을 봐야 되는데 2019년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안 좋은 급락이 떨어진다. 여기를 좀 했던 거죠. 2019년은 정확히 맞았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2023년이 이 바닥에서 하기 좋은 거다. 얘기를 했고 차익 실현을 남기기 좋은 것이 2026년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시점이 이제 32년이 저점이고 35년이 고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고점을 뭐 32, 34, 35 이렇게 이제 보기도 좀 하죠.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가장 이 부분이죠. 2023년을 고점으로 봤다는 거 부분이하고 저점을 보고 2026년을 고점으로 봤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는 이런 부분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베너 사이클하고 미국 다우존스하고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은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정확히 맞았죠. 거의 놀랍습니다. 그렇죠? 근데 2019년에 이상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급락이 일어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죠. 그다음에 2024년에는 뭐요? 좋은 시기다. 이때부터 뭐요? 이렇게 올랐습니다. 물론 매번 모든 구간을 다 맞춘 건 아닌데 여기서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급락이 문제입니다. 이제 급락이 문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2026년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죠. 최고 고점이다. 또는 다른 쪽 주기로는 2000 주글라르 사이클이나 이런 데는 2027년 뭐 이렇게 2028년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죠. 그런 부분을 일단 뭐 두고 이제 봐야 되는데 아무튼 과거에도 이제 맞았다 그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그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걸 코스피 이제 올봉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예,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2007년 이때가 어마어마하게 열풍했죠.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좋은 시기를 가져왔다. 거의 3년 사이클이 좀 해당이 되죠. 그때 그리고 2019년에 뭐냐면은 바닥에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급락이 떨어졌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자 이상 어떤 그 급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배너 사이클로 보면 2023년이 저점이다 했는데 뭐 다시 원바닥까지 왔죠. 자 그런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모두 100%는 아니라 확률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더라. 막 이런 것들을 암시를 좀 해주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의 예측가는 현재 마틴 암스트롱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하도 잘 맞아서 주가 조작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FBI가 수사를 뭐 했다는 말도 있고 또 실제로 영화까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좀 제가 보는 부분들이 이거는 수십 년 전에 좀 했던 표입니다. 최근에 만들었던 표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여기를 보시면은 저점이 2023년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렇죠? 저점이 시작이 된다. 고점인데 2025년이 고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뒤에 5.99는 뭐냐? 1년을 이렇게 소수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5.99이니까 0.6으로 나누면은 약 7월이 되겠죠. 7월이 고점이다.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은 급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하반기에. 그러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이 사람은 이 하락을 이렇게 2026년까지 봤어요. 근데 사무엘 베너하고는 정반대로 봤죠. 약간의 두 사람의 견해가 약간 충돌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어떻든 간에 모든 구간을 다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이 정고점을 넘어서 예측했던 것이 2027년 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은 올해의 최근의 고점, 미국 증시의 고점을 넘어간다는 것에 다 공통점이다. 이거는 표로 보여줬기 때문에 사무엘 그거는 이제 변곡점으로 보여줬고 이거는 표로 보여줬죠. 이거는 2027년에 고점을 치고 이렇게 미국 경기는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으로 표시를 좀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떤 간에 이번에 피크가 요거로 표시가 좀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시작이 돼서 2027년 보면은 약 5년의 사이클이 바로 중간에 한번 큰 충격이 오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리로 이렇게 맞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현재 다른 사이클을 보면은 최고의 고점을 32년이나 아니면 34년 이렇게 표시하기도 좀 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그대로 될 거다 하는 게 아니라 맞은 구간의 확률이 많다고 이렇게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의 이제 미중 패권의 싸움에서 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미중이 그 서로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누가 이길 것 같느냐 뭐 이게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부분은 중국이 이긴다, 어떤 부분은 미국이 이긴다 뭐 이렇게 말들이 많고
또 이 역사 사이클로 보면은 동양으로 넘어가고 중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 중국이 경국으로 이길 거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넘어간다는 어떤 흐름의 트렌드이지 지금의 현실은 미국이 압도하고 주도를 하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는 것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타격은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레이달로는 선급이 앞서서 미국이 치명타를 입고 중국이 이길 것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트렌드를 섣불리 예견하는 건데 레이달로의 500년 주기 사이클을 보시면은 강대국의 어떤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미국입니다. 1750년에 미국 건국이 일어났죠. 그러면 1850년, 1950년, 200년, 그다음에 2050년, 300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50년이 되는 300년 동안에 미국은 초강대를 유지하는 어떤 그 시기가 있는데 피크를 치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단계고요. 이 사이클 상으로 보면은 근데 이 빨간색으로 보면은 차이나 해당이 되죠. 1550년에서 보면은 400년 동안 약세를 보이다가 1950년도에 그야말로 피크를 치면서 대등하게 만나는 물론 골든 크로스는 아닙니다. 현재 GDP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미국이 100이라면은 중국은 75에서 70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은 당연히 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인데 이게 언젠가는 역전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빠르면은 2040년 또 늦으면 2050년이죠. 그럼 미국의 300년 주기하고 거의 맞습니다. 그럼 레이달로의 500년 주기로 이 경제가 또 강대국의 패턴이 바뀐다. 요걸 제시를 좀 했고 또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 사이클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걸 환산해서 보면은 이런 사이클이 좀 됩니다. 왼쪽에 네덜란드, 그다음에 그 검정색은 영국이죠. 그다음에 파란색은 USA. 그다음에 최근에 이 올라온 곳은 차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아시아 쪽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것이 중국이지 인도도 있고요. 일본과 한국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화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아시아 쪽으로 넘어온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이제 크로스가 되려면은 앞으로 10년, 20년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충돌로 보시면 됩니다. 충돌해서 미국이 뭐 이렇게 될 확률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국의 이제 경제의 소파동, 대파동을 보면은 삼성증권에서 보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큰 사이클 보면 20년만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중국 경제는 수렴형으로 좀 진행이 됐다. 크게 융성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작게 융성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지금 다시 한번 굴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이클인데 그 정점이 한 3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여기서 레포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구조정이 많이 실패를 했을 때는 경기 침체로 접어든다. 30년, 40년 접어든다. 그래서 30년이 이제 고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근데 섣불리 지금 맞붙었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중국은 경제 규모가 미국을 압도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무슨 소리냐 하면서 바로 이렇게 8년 전에 액션을 취하고 지금 액션을 좀 취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상당하게 패권의 격돌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시간이 되는 한까지 보면은 신용부채 경제 시스템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80년 주기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신용부채가 60년
그다음에 20년 이렇게 수렴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80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환산을 좀 해보면은 이거를 다른 경제 사이클로 보면은 이런 주기가 되죠. 그러면 지금이 언제냐? 요거란 거죠. 1940년도에 그다음에 2020년도에 이런 80년 주기의 사이클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하고 이제 미국 부채 사이클하고 한번 같이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거는 미국 기준금리 100년 사이클에 해당이 되는데 1940년부터 이자율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다시 한번 조정이 돼서 2020년 제로금리에서 다시 한번 고금리로 갈까 말까 하는 그런 80년에 될 사이클에 형성이 좀 됐던 건데 이게 이자율의 사이클에 80년 주기가 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국가 부채 주기로 보시면은 1940년도에 피크를 달렸습니다. 지금 피크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부채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미국 경기는 이제 파산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미국이 다시 한번 국가 부채를 내릴 수 있는 이렇게 비약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원인, 그다음에 그런 정책, 액션 어디서 나올 그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이죠. 그게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행한 모든 정책의 가능성이다.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이런 그 국가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이 점 잘 주목을 하셔야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일어났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달러 약세, 인플레이션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렸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상당 부분 낮아졌던 그런 착시 효과들이 있었죠. 실제로 성공을 좀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80년 주기의 사이클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1944년에 달러 금 체계, 그 다음에 지금의 달러하고 가상화폐 체계 이게 80년 주기하고 부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죠? 비트코인으로 빚을 갚으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죠. 단순한 말이 개념이 되지만은 여기를 보시면은 1944년에는 달러에 대한 이 지급 보증을 금으로 했죠. 전 세계 금의 70%를 완벽하게 매집하고 달러를 기축 통화로 만들었고 여기에 좀 해당이 되고 30년이 지난 뒤에는 석유를 구매하면서 달러를 통해서 모두 현재 구매를 한다. 페트로달러를 실현을 했고 지금은 달러에 대한 지급 보증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서 현재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하고 이제 부채 주기하고 거의 연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달러 약세에 대한 패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달러 약세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약세에 대한 새로운 화폐 시스템도 나오고 또 막대한 금융에 대한 어떤 그 푸는 유동성이 다시 한번 세계 각국에서 펼쳐질 걸로 생각이 된다. 요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한번 보다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